그 환승 이별을 당한 친구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게 된다. SN2 반응의 이탈기가 되었구나. 그거는 너는 그 사람보다 매력적이지 못했구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는 홀로도 충분히 안정한 사람이다. 넌 이탈기야.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재료를 알아야 하고 조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유기화합물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탄소 팔이 4개인데 4개에서 한 칸 더 가면 또 4개, 또 4개, 또 4개. 그래서 가능한 가지수가 정말 많아요. 그 모든 거에 뭐 밀가루, 토마토 소스, 페퍼로니처럼 약간 규칙 없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학자들은 약속을 했어요. 부탄가스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사실은 부탄보다는 뷰테인이라고 읽는 게 보다 뷰테인 옳고요. 가스. 저거를 직접 읽으면 부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구조는 가운데처럼 생겼습니다. 네. C 4개가 가운데 있고 네. 그거를 수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유기화학자들은 CH가 너무 많으니까 유기합물에 네, 네. 저거를 매번 그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CH는 생략하고 탄소는 점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꼭지점은 탄소고 선은 결합, CH는 생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래쪽처럼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부탄 가스의 뷰테인이 어떻게 왜 뷰테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미사와 접두사로 나눠져 있고요. 전미사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따옵니다. 1개부터 4개까지는 그 전부터 써오던 관용명이 워낙에 강해서 관용명을 그대로 부르고요. 5부터는 쭉 그리스어 기수에서 따와서 접두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1개부터 6개까지는 써놨어요.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그래서 탄소가 4개니까 뷰타고요. 뒤에 A는 어떻게 붙냐면 탄소에 어떤 결합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아까 팔이 4개라 그랬잖아요. 네네. 하나의 원자와 팔을 하나만 잡을 수도 있지만 2개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3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경우는 단일 결합, 2개는 이중 결합, 3개는 삼중 결합. 선 하나로만 쭉 이어져 있으면 알케인이라고 해서 에인이 뒤에 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중 결합이 1개라도 있다. 그럼 이제 뷰텐이 되는 거고 삼중 결합이 있으면 뷰타인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사실 이 탄소 유기물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만 돼 있진 않아요.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고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냥 앞에 사이클로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왼쪽 구조 보시면 탄소가 6개죠. 헥사예요. 그리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없고 그냥 일직선으로만 돼 있으니까 A인이 붙고 인데 고리 구조니까 사이클로헥세인입니다. 사이클로헥세인. 참 쉽죠. 그래서 왼쪽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CH를 생략한 게 가운데 육각형. 근데 사실 저 육각형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팔이 4개면 네.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109.5도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거는 내각이 120도예요. 억지로 늘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서 실제로 3차원상에서는 살짝 구조를 틀어서 저렇게 번개 모양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이 사이클로헥스의 모양이거든요. 보이나요? 약간 번개처럼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각도 탄소가 때문에? 네, 109.5도를 만족하는 배치예요, 이게. 그래서 유기화학자들은 이걸 번개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이제 의자라고 의자 모양. 부릅니다. 체어. 이 오른쪽에 번개 모양이 사실 이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어디선가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대표 맥주라고 할 수 있는 버드와이저입니다. 버드와이저 창립자가 유기화학자여서 유기화합물의 대표격인 사이클로헥세인의 로고로 했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왕관 모양이었는데 점점 눕더라고요, 저 모양이. 저희가 일직선으로 가 있는 뭐 유기화합물, 고리로 된 유기화합물. 근데 사실 탄소는 팔이 4개니까 삐뚤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럴 때 붙이는 명명법입니다. 아까 저 육각형을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했고요. 예. 저게 이제 가지가 달린 거예요. 저것도 명명법이 똑같습니다. 탄소의 개수를 세서 3개니까 프로파 뭐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가지는 저희가 1이라는 걸 붙여요. 뒤에 1. 그래서 프로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자료 한번 주시면요. 제가 애정하는 저희 궤도님의 인스타 계정을 가져왔습니다. 예.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야, 앞머리 왜 저래요? 패고 싶게 생겼네요, 진짜. 네, 조만간 한번 프로필 바꾸시죠. 하정님께서 되게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아까 뭘 바꾸라고 했죠? 프로필. 근데 왜 프로필이 없을까요? 자, 사실 프로필 사진은 저렇게 다 받아주지 않으니 저 혼자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네, 화학계들. 진정한 의미의 푸사가 아닌 거예요. 화학자들 울어. 너무 웃겨. 이래서 우리가 공중파에서 외면을 당하는 거야.
모두가 다 프로필 사진을 하면 예. 안 되니까 예. 개성을 위해서 제가 몇 개 베리에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사이클로 프로필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고리 구조라서 사이클로 프로필이에요. 그리고 아이소 프로필은 일직선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또 갈라지죠. 아, 또 네. 갈라져요. 그래서 아이소 프로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향긋한 사람임을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네. 이제 방향족 벤젠을 붙여서 페닐 사진을 만드는 것도. 페닐은 심지어 프로필도 아닌데 괜히 들어가 있네요. 네. 그냥 페닐 사진. 맘대로 드셨네. 이 텔레토비. 아하, 유기화. 대표적인 보인다, 유기화 방송입니다. 사이클로 프로필을 택한 궤도님은 네. 보라돌이. 뚜비 보시면은 짝대기 하나가 나와 있죠. 저걸 꼭지점은 탄소 하나니까 야. 이제 메틸이에요. 이 정도 가스라이팅이에요. 이 정도 얻고 하면은 이거는 가능성 보입니다. 완전 미쳐 있어요, 그 사람이. 화학연에서도 약간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미국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밸런스와 그게 중요해. 두 개의 유기화학 잘할 캐릭터가 있으면 어허. 두 개의 유기화학 알못이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이제 나나와 뽀예요. 뽀는 동그라미라 뭐 유기화합물이라고 할 게 없어요. 네,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정말 더 중요한 게 이제 방법이잖아요. 네. 어허. 어떻게 만들까? 와. 이 시간에 이건 진짜 너무하다.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만드는 법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죄송스럽게도 음식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 음식의 공통점이 뭐죠? 돼지고기. 돼지고기죠. 돼지. 같은 재료인 돼지고기를 써도 와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네. 완전 다른 요리가 되는 거예요. 유기 합성도 똑같습니다. 이 이 왼쪽에 있는 네. 화합물, 아까 맨 앞에 나왔었던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컬렌징 폼에 들어있어서 우리 피부의 각질을 좀 부드럽게 해줘서 씻겨나가게 해주는 어. 그런 예. 물질인데 네. 여기에 위에 화살표와 아래 화살표가 각각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위 화살표로 가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아스피린 아스피린. 의 성분입니다. 소염 진통제 네, 성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래쪽 반응을 보시면 이 성분은 메틸 살리실레이트라고 해서 파스의 성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파스를 먹는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어떻게요? 파스를 안 먹는 이유가 있는 게 아래쪽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둔 부분 있죠. 저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저게 분해가 되어서 떨어져 나오는데 저게 바로 메탄올이에요. 눈도 멀고요. 양이 많아지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저희가 파스 성분을 먹지 않는 게 저 성분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면 메탄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물파스도? 물파스는 아마 같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실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이 멀려면 아예 메탄올을 술처럼 모르고 마셨다거나 뭐그 정도 돼야 되니까 사실 소량의 메탄올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먹는 술에도 사실 네. 소량의 메탄올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같은 재료로도 먹을 수 있는 약과 먹지 못하는 약으로 바뀔 수 있다. 약.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드냐? 이제 제가 실험했던 모멘트들 사진 모음입니다. 예. 오.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죠? 네, 접니다. 이제 왼쪽부터 반응을 거는 거고요. 실제로 화학 반응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유리 그릇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담고 적당한 자극, 뭐 가열이나 뭐 빛을 가하거나 뭐 그런 걸 해서 실제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저 안에 분자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예. 보여드렸던 장비를 사용해서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허. 이제 내가 원하는 물질이 있어도 거기 안에 있는 물질은 다 섞여 있어요.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약을 얻어내려면. 네, 그 과정이 자료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깨끗한 순수한 유기물을 얻어서 이제 약으로 먹거나 뭐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뭐 그런 식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반응을 걸면서 이 색깔 변하는 걸 보려고 녹화해놨던 건데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코발트가 녹아있는 물질이에요. 파란색. 거기에 유기화합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반응을 일으키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 밑에 보시면 뭔가 소용돌이 같은 게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약간 일렁일렁 가운데 일렁일렁 하잖아요. 네네네네. 저기 사실 자석이 들어있고 밑에서 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로봇팔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저 찍는 사람 손인가요? 네, 찍는 사람 손이 흔들립니다. 사실 여기 쓸 줄 몰랐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 좀 예, 네. 안정되게 찍으셨을 텐데. 잘 찍었을 텐데. 이제 기억하시나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 중에 뭘 고르실지. 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 그쵸. 저 반응이 실제로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주인공이 필로폰 합성에 사용했던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은 이거 할 수 있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재료와 결과물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첨가는 2개에서 1개가 되는 거. 제거는 1개가 2개가 되는 거. 재배열은 하나에서 하나인데 뭐가 바뀌었어? 바뀐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치환은 2개에서 2개.
근데 색깔만 바뀌었죠. 재배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예. 첨가와 제거, 치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적인 첨가 반응, 저희 돈가스 만드는 거. 돼지고기에 밀가루, 계란, 빵가루 입혀서 튀기면 돈가스가 되죠. 이 재료가 한데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첨가 반응은 남성 호르몬인데,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수소입니다. 어허.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소 분자가 첨가되면 생기는 게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무시무시한 거죠, 저게. 네, 남성형 탈모의 원인 물질입니다. 저 과정에 우리 몸에 있는 5알파-R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우리 몸에 효소가 있어요. 저 효소가 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소 분자는 아니고 저 효소가 수소가 들어간 것처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탈모이신 분들이 네. 드시는 네. 그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그 약이 실제로 하는 일이 저 5알파-R이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DHT를 못 만들게 해서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DHT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낭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모낭이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하게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 대부분이 첨가 반응을 다 해봤어요. 네. 이제 왼쪽에 있는 화합물은 메틸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물질 한 방울에 들어있는 이 분자 개수가 약 3회계 정도 돼요. 조경해 뭐 이렇게 네, 할 때 꽤 많네요. 3회계 정도 있는데 예. 이게 공기 중에 있는 물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어허. 그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의 개수를 제가 비교해서 세보니까 570개 정도의 저 분자가 있으면 물 하나 정도 있는 거예요. 500개 대 1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걸 묘사를 해놨습니다. 분자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됐잖아요. 예. 근데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분자는 빨리 딴짓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 물은 없고 물이 있어야 사실 반응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한폭탄을 갑자기 받았는데 얘네들은 안 받고 있어. 그래서 이 팔 하나가 남아 도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똑같은 친구한테 이렇게 두들기는 거야. 야 폭탄 이거 빨리 좀 가져가줘. 그래서 결합을 만듭니다. 이 폭탄을 가지고 있는 분자가 99개 남아있는 분자 중에 하나를 또 불러가지고 폭탄을 떠넘겨요. 그러면 받은 분자는 또 폭탄이 생겼으니까 또 빨리 줘. 그래서 498개 남아있고 점점 이렇게 줄어가면서 계속 반응이 일어납니다. 첨가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저희가 순간접착제를 쓸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사실 저희가 다 첨가 반응을 쓰고 있었다. 공기 중에 있는 물만 있어도 그러니까. 저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서 거대한 분자를 만듭니다. 저희 피부에 묻었을 때 뜨거워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반응이 열을 내는 반응이에요. 워낙 잘 일어나니까 계속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불려서 따뜻한 물에 불려서 하시면 조금 덜 다치게 그래요?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꿀팁.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순간접착제를 쓸 때 면장갑을 끼고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뭐 뒤에 보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면 같은 천연 섬유는 물을 굉장히 머금고 있거든요. 물이 하나만 있어도 저렇게 잘 일어나는데 물이 잔뜩 있는 면에 한 방울이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거죠. 솜이에요. 면인데 저기에 순간접착제 몇 방울 떨어뜨리면 저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첨가 반응을 사용하면 솜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을 고분자화 반응이라고 해요. 예. 굉장히 간단한 물질이 정말 많이 붙어서 굉장히 무거운 고분자, 분자량이 하이한 물질들을 만든다 해서 고분자화 반응인데 이게 또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 저희 과자의 포장지, 뭐 샴푸통 이것들이 다 폴리에틸렌이에요. 다 같은 원리, 첨가 워낙 반응을 많이 쓰죠. 사용해서 만든 재료로 만든 것들이 폴리에틸렌. 그리고 또 하나 예시가 스티로폼이라고 하는데 폴리스타이렌입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로 첨가 반응을 통해서 만들었고 폴리스타이렌 원료에 공기를 주입해서 만든 게 스티로폼. 어허. 근데 사실 유기화학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다. 그래서 첨가 반응은 여기까지고요. 제거 반응입니다. 제거 반응은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네. 삶은 달걀에서 속살과 껍질을 분리하는. 마찬가지로 저희 몸에서 일어나는 제거 반응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술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자가 에탄올. 이 물질이 간에 들어가면 ADH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에탄알,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엄밀히 말하면 수소는 아니고 다른 형태로 변환된 수소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사실 저희 막 어지럽고 네. 숙취 뭐 네. 그런 거에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술 먹고 나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내 간이 열일하고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우리 몸에 그대로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번 더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에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해독을 하든가 배출을 하든가 ALDH라고 하는 효소가 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트탄으로 바꾸는
있었는데 이것 또한 첨가 반응과 제거 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 ALDH라는 효소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어허. 1이랑 2가 있는데 동아시아인 그리고 특히 한국인이 한 30% 정도가 이 ALDH2가 없어요. 없거나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 1하고 2가 다 있어야 아세트알데히드를 원활히 해독할 수 있는데 네. 하나가 부족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해독이 느려지니 빨리 배출을 해야겠고 네. 그래서 우리 몸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모세혈관들이 확장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빨개진다? 그러면 너는 ALDH2가 없는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술 먹다가 빨개지는 사람 보면은 대놓고 이렇게 놀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ALDH2가 부족하구나.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첨가 반응과 제거 반응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 또 저희가 응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 그래서 이 옷의 안감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보면은 폴리에스터 35%라고 예. 써있죠. 네. 이 폴리에스터가 오른쪽 아래 보이는 저 노란색, 하얀색이 왔다 갔다 하는 저 구조입니다. 첨가 반응과 제거 반응을 무수히 많이 일으켜서 고분자를 만들면 우리 옷의 성분이 된다. 어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반응이 유기화학에서 가장 잔인한 반응, 치안 반응인데 친구의 친구랑 사랑에 빠지는 거죠. 네, 치안 반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예. 그중에서도 정말 잔인한 에센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에 애니메이션을 넣어놨는데 저런 예.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보시면은 저거는 제가 초록색으로 같게 해놨지만 보통은 두 개가 달라요. 기존의 회색이 갖고 있던 자리를 다른 분자가 와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이 제가 계속 잔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잔인하냐면 예. 다가오는 친액체가 완전 180도 반대에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이탈기 입장에서 보면은 저랑 하정님이랑 이러고 있는데 네. 궤도님이 제가 안 보이는 하정님 뒤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똑똑똑 하는 거죠. 이탈기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머.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잔인한 게 뭐냐면 이 에센트 반응이 잘 일어나는 조건인데 친액체의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 반응이 잘 일어나요. 아까 그 시한폭탄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고 굉장히 반응성이 좋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떨어져 나온 이탈기가 안정해야 돼요. 빨리 나도 다시 결합을 만들고 싶은데 안 돼. 그 환생 이별을 당한 친구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게 된다. 이 슬라이드입니다. 에센트 반응의 이탈기가 되었구나. 그거는 너는 그 사람보다 매력적이지 못했구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는 홀로도 충분히 안정한 사람이다. 위로 너무 하나도 아프다. 안 돼요. 더 화나요. 너무 아파. 은유적으로 예쁘게 돌려 말하면은 나쁜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넌 이탈기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상처는 안 입어. 맞아. 이탈기, 김탈기, 박탈기. 박탈기. 탈기라고 놀려. 어떡해. 강탈기도 붙어, 강탈기. 강씨야. 그거는 너 강탈기야? 꽤 괜찮네요, 그래도.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뭐예요? 뭐야. 항털 강퇴입니다. 항털을 강퇴시켜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만드는 방법. 뒤에 S-에페드린이라고 예. 써있고요, 왼쪽부터. 가운데 아이오딘이라고 써있고요. 예. 오른쪽에 레드 포스퍼러스가 써있습니다. 네. 그게 저 반응식이에요. S-에페드린, 수도-에페드린이 재료, 출발 물질이고 화살표 위에 있는 I2가 아하. 아이오딘, 아래가 있는 게 레드 P가 레드 포스퍼러스, 정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네. 저렇게 반응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막 유통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문제가 생겨요. 수도에페드린을 감기약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저거를 너무 많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환원성 아미노화를 써서 4파운드를 만들 거야. 와. 저 환원성 아미노화 반응이 위에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치환 반응입니다. 2개에서 2개가 됐죠. 네, 물이 나오면서 예. 분자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다시 수소를 넣어서 첨가해서 이제 원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자극적인 마약을 가져와서 그렇지만 예. 사실 다음 자료 화면 주시면요. 마약보다는 약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2022년과 2023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신약 아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2년에는 37개, 23년 작년에는 55개의 신약이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중에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21개 22년에 그리고 23년에 34개가 저희 합성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약. 승인받은 신약의 과반수가 저희 같은 유기화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약물이다. 유기화학
유기화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 저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군요. 제가 유기화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유기화학은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지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보는 미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친환경 플라스틱 고분자들이 보통 첨가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고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치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친액체와 이탈기가 한 분자 안에 있어서 네. 떨어져 나가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고분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다시 거꾸로 해낼 수 있다. 아. 똑같이 치환 반응을 거꾸로 하는 조건을 사용하면 이게 역으로 일어나서 썼던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신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료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유기화합물 구조입니다. 이 유기화합물의 종류랑 비율을 적당히 바꾸면 굉장히 복잡한 골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COF라고 막 써 있잖아요. 예. 저희 공유결합성 유기골격체라고 하는데 저기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중간에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기체 분자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잡아줄 있습니다. 수 있군요. 네, 그래서 크기를 바꿔서 다른 기체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화합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머지않아 이런 친환경 에너지원들, 수소 그런 데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배터리입니다. 지금까지의 배터리는 무기화합물 기준이에요. 뭐 네, 네. 니켈, 뭐 코발트, 망간, 리튬, 철 뭐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유기화합물을 사용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유기 분자도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적당히 설계하면 전자를 머금고 있다가 원할 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머지않아 상용화가 될 수도 있고 아. 우리 미래 전기차가 누가 알겠어요? 유기 네.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분야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기 합성은 마치 레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작은 블럭들을 조립해 가면서 거대한 물질들을 새로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유기 분자도 조립하는 방법에 따라 정말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레고를 분해해서 조각으로 만들 수 있듯이 유기 분자도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유기화학이 적용 가능한 기술에는 끝이 없다. 와.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거는 제가 버클리에서 언덕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와. 그래요, 네, 바로 앞에 보이는 야경이 제가 일했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 뒤로 다리가 보이고 바다가 있고 다리 건너서 뭐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그 뒤 너머는 또 태평양이 있죠.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뭔가 유기화학 같았어요. 무궁무진하다. 연결된 게? 끝이 없다.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또 제가 원치 않는 닉네임이 생긴 것 같은데 탈기, 최탈기 박사님.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화학과 관련된 키워드가 자리를 잡았다. 이탈기라는 말도 사실 지평자표계 수준으로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감동이 좀 있네요, 개인적으로.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